인디아나 존스. 지금 우리가 떠날 여정은 단순한 모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한 명의 고고학자가 세계를 누비며 유물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아가는 시간과 신념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끌어간 한 사람. 그가 바로 인디애나 존스입니다. 연출은 스티븐 스필버그, 제작은 조지 루카스. 이 두 이름만으로도 영화 팬이라면 가슴이 뛰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주인공 인디애나 존스 역에는 당시 스타워즈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배우 해리슨 포드가 나섭니다. 그는 이 한 작품으로 지성, 육체, 유머, 로맨스까지 모두 겸비한 완벽한 현대 모험 영웅을 탄생시킵니다. 함께 출연한 배우로는 인디의 과거 연인이자 이번 여정의 동반자인 마리온 레이버노드 역에 카렌 앨런이 연연했고, 나치 군과 손을 잡은 고고학자 벨록 역은 폴 프리먼이 맡아 냉철하고 교활한 캐릭터를 완성해냈습니다. 또한 인디를 끈질기게 쫓는 비밀 경찰 토트 역에는 로널드 레이시, 이집트 현지 협력자인 살라 역은 존 리스 데이비스가 맡아 색깔 뚜렷한 조연으로 극의 긴장과 유쾌함을 동시에 잡아냅니다. 영화의 배경은 1936년 2차 세계대전을 앞둔 시대, 독일 나치가 비밀리에 고대 유물, 언약궤를 손에 넣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미국은 그보다 먼저 그 유물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임무를 맡은 이가 바로 고고학자 인디애나 존스. 그의 여정은 남아메리카의 밀림부터 네팔의 눈 덮인 산, 이집트의 사막과 무너진 신전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그는 단지 성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잊혀진 진실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프롤로그, 페루 사원의 황금 우상. 긴장감 있는 배경음. 1936년 남아메리카 외딴 사원. 인디애나 존스는 고대 페루 사원 깊숙이 들어옵니다. 좁은 복도, 고대 상형 문자가 벽에 새겨져 있고 문 앞엔 황금빛 우상, 페루의 황금 우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디는 주변 함정을 조심스레 해체하며 우상을 바닥의 무게와 비교하죠. 그리고 인디는 재빠르게 우상을 훔쳐냅니다. 하지만 도둑질 직후 복도가 무너지며 사원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인디는 고비 끝에 모자를 사수하고 뒤를 따르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숨막히는 순간 인디는 기지를 발휘해 비행기 조종사와 연결된 로프에 걸쳐 탈출에 성공하지만 황금 우상은 뜻밖의 운명으로 사라집니다. 본격 임무 개시, 나치의 그림자. 조용한 대학 강의실로 장면 전환. 하버드 강의실. 인디 교수는 고대 상형 문자를 설명하며 학생들의 집중을 이끕니다. 그 순간 두 명의 군복 입은 미국군 정보장교가 들어와 나치가 이집트 타니스에서 잃어버린 성궤, 즉 언약궤를 찾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나치가 절대 무적의 힘을 얻기 위해 성궤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디는 미 정보국 요원으로부터 성궤를 먼저 찾고 미국으로 가져오라는 임무를 받습니다. 이제 고고학자가 아닌 정보기관 요원 인디가 나치보다 한 발 먼저 움직입니다. 네팔에서의 재회, 마리온과의 조우. 네팔 작은 술집 내부, 어두컴컴한 분위기. 인디는 오래전 인연이 있었던 마리온 레이버노드를 만나기 위해 술집에 들어갑니다. 그녀는 인디의 스승아버지와 관련된 물품을 가지고 있으며 인디는 그 물건이 성궤와 연결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단서를 쥐고 있습니다. 포르투갈계 정보요원과 함께 술집을 빠져나오려는 찰나 나치 비밀경찰 아놀드 토트 대령이 빗줄기 속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인디를 압박합니다. 인디는 채찍을 던져 장교를 넘어뜨리고 마리온과 함께 작은 창으로 탈출합니다. 문이 닫히며 술집은 폭발하고 인디와 마리온은 아슬아슬한 액션 끝에 겨우 탈출합니다. 두 사람은 바깥 골목의 안개 속에서 서로를 바라봅니다. 카이로의 전개, 연합수색. 낯선 이국 도시 카이로, 모래바람 속 혼잡한 골목. 인디와 마리오는 카이로로 이동해 인디의 친구이자 조력자인 이집트 굴착 전문가 사라를 만납니다. 그들은 함께 나치의 발굴 현장 근처로 잠입하기로 결심합니다. 사막에서 트럭 추격전, 대치 상황 속 총격전 발생. 그 와중에 인디는 성궤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라 지팡이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추격 끝에 인디는 나치 약탈용 캐러밴을 탈취하고 성궤의 위치를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성궤 발견과 나치의 성궤 탈취. 깊은 지하 동굴.
인디와 사라는 지팡이와 지도에 따라 지하 동굴 영혼의 우물에 도달합니다. 수많은 해골과 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신전 분위기 속에서 인디는 고대 문자와 상형 문자를 해독하며 정확한 장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인디가 드디어 성계를 움켜쥐는 순간, 하지만 라이벌 고고학자 벨록과 나치 군대가 몰려옵니다. 인디는 벨록과 잠깐 맞서 싸우지만 패배합니다. 결국 성계는 나치에게 빼앗기고 인디와 마리오는 좁은 동굴 속에 갇히고 맙니다. 탈출, 지중해를 건너 떠내려가는 바닥 속 불빛, 인디와 마리오는 물 위에 떠 있습니다. 기적처럼 동굴이 무너지며 공간이 열리고 그들은 근처 해안가로 탈출합니다. 인디는 성계가 실린 독일 화물선을 뒤쫓아 공중까지 이어지는 추격전을 벌입니다. 말, 나는 수레, 비행기, 차,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치 비행선을 습격해 탈취합니다. 하지만 성계는 끝내 나치 손에 들어가고 이제 진짜 핵심은 성계를 활성화시켜 세상을 압도하려는 것이 나치 의도라는 사실. 절정의 순간 열린 성계의 힘. 외딴 섬의 사원, 나치 의식 도열. 나치 장교와 벨록, 토트가 대형 재단 앞에 서 있습니다. 모든 아군은 초조함 속에 성계 뚜껑이 열린 순간을 기다립니다. 인디와 마리오는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고 성계의 공포를 경고하려 하지만 벨록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뚜껑이 열립니다. 사이렌, 영혼의 비명, 불기둥과 번개가 그 자리를 메웁니다. 나치들은 공포에 휩싸이고 영혼의 불꽃이 그들을 갈아넣습니다. 결국 성계는 스스로 다치고 간신히 살아남은 인디와 마리온만 남게 됩니다. 생존, 그리고 깨달음. 잔잔한 물소리, 배경엔 찬양음. 인디와 마리오는 조용히 재단에서 멀어지고 밖으로 나와 바다와 어스름 하늘을 마주합니다. 그 순간 파도가 성계가 빠진 자리 위에서 잔잔히 일렁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천천히 인디의 얼굴 위로 줌아웃됩니다. 광활한 지중해 바다, 붉은 석양 아래 성계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디와 마리오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계보다 더 중요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사람을 구한 것, 스스로의 신념을 지킨 것, 욕망을 경계하며 진실을 지향한 것. 그들은 어떤 보상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그 긴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며칠 후 미국 내 박물관, 미 정보국 요원은 인디에게 말합니다. 성계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될 겁니다. 하지만 인디의 표정은 복잡합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 묻습니다. 그걸 누가 연구하죠? 요원은 멋쩍게 대답합니다. 최고의 전문가들이요. 그 말 뒤 장면은 거대한 수납 창고로 전환됩니다. 무수한 상자들 사이 성계는 아무도 보지 않는 창고 구석에 쓸쓸히 쌓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위로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창고 박스 더미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곧 인류가 얼마나 자주 귀중한 것을 잊고 묻고 외면하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이 영화의 결말은 단순히 영웅이 승리하고 끝났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디는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매 순간 그 무게를 감당해 나갑니다. 그는 성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치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누군가가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이 이 영화를 다 봤다면 아마 마음속 어딘가에 인디처럼 살고 싶다는 감정이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지식과 용기,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려는 신념. 삶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가장 어려운 길이 가장 옳은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언젠가 우리 앞에도 무너지는 바닥과 휘몰아치는 불빛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신은 성계를 선택할 것인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그 질문을 남긴 채 이 영화는 조용히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리딩 컷 시네마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